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동의한 성관계였다,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었다 라고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는 2번, 3번 경찰에 출석을 해야 되고 같은 진술을 2~3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국선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너무 바쁘셔서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이대로 가다가 이거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수천 건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수사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오랫동안 진행되는 전쟁과 같습니다. 형사사건이라는 전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한 번의 피해자 대리 사건을 수백 건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진술을 다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그보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의자가 증거 능력을 소멸시킬 수 없는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입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재판 단계에서 내용 부인을 통해서 판사가 그 진술을 보지도 못하게 증거 능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 특성상 진술 외에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흔들림이 없으면 피의자의 진술이 완전 무결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은 유죄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 번복이 심하고 앞뒤 정황에 모순이 많다면 그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보완 수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완 수사는 99% 피해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완 수사까지 잘 마무리되어야 성범죄 사건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흠결이 없으면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재판 단계에서 재판 기록을 보고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모두 검토한 피의자 측, 그러니까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선 변호사님들은 가해자 쪽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가해자의 제안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제안을 그대로 전달받기만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게 맞는지, 그 금액이 맞는지, 지금 합의하는 게 맞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해자에게 지금 이 시기가 견디기 힘든 상황인지 아니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가 가장 심적으로 몰려있는 때에 합의를 해야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가해자의 어떠한 말과 행동도 모두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과정이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치 않는 것을 제하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피의자, 가해자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은 들어주고 더 큰 것을 얻어내는 적극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단순 전달하고 가해자의 제안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정하는 그런 소극적인 과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피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고 억울한데 수사 과정 때문에 2번 울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가해자를 변호한 그 폭넓은 경험으로 피해자를 보호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해자의 수를 잇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